안녕하십니까. 자, 2023년 11월 달입니다. 올해가 다 가가네요. 원숭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11월 달 오른쪽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기본적으로 망신살입니다.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되기 위해 가지고 마지막 관문을 거치는 그런 경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그 평가를 기다리는 그런 경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에 다소간의 그 손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오히려 좋은 기운일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합격이나 승진, 취직에 기쁨이 따르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고,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신분 상승과 더불어 안정적인 발전이 도모되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나 약혼 같은 경사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으나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거나 구설수, 관제수도 따르기 쉬운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듯 그 망신살원에서는 욕심이 지나치면은 정말 망신만 당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당한 주의도 좀 필요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보시면 어떻습니까? 별다른 충인 합은 없습니다.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11월달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8세, 68세 되시는 분들 병신년에 태어나셨고 적세운승에 속하십니다.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절지에 속하네요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결신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그 드라마 같은 거 쭉 보다 보면은 주인공이 죽을 고비에 처해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구해주는 그런 기운이 이 천을귀인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해결된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절지에 속합니다.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세상과 인연이 끊어진 그 정도의 기운을 느끼는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출산이나 육아, 무익이나 유학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지내던 그런 세상과 좀 동떨어진 그런 생활하는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어쩌면은 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연인과 같은 그런 생활일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이렇듯이 1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일궈 놓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장이 남들한테 떳떳하게 내세우기 좀 힘든 그런 기분도 생길 수 있겠고, 직장 문제로 힘들거나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특히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들과 인연도 좀 약한 시기니까 부부간의 화합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20세, 80세 되시는 분들 갑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운성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장생지에 속하네요.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사업이나 취업, 아니면 시험의 준비, 새로운 계획 같은 이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, 막 탄생한 그 정도의 기운이다 보니까 직장이나 집안일 모두 호전되고 또 주변에 도움을 주는 이도 많고 또 조상이 음덕 있는 시기다,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그 매사 사명감도 있고 쾌활한 성격에 믿음직한 그런 기운이지만은 막 태어난 그 정도의 기운이다 보니까 독립심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자영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좀 더 맞을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좋아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하신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좋은 그런 시기다,
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32세 91세 되시는 분들 임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운성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걸록지에 속하네요. 이 걸록지 같은 경우에는 부와 명예를 축적해 나가는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승진과 출세에 따른 성공의 운이라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지나친 자신감이나 집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쉽겠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인덕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걸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직장에서 좀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좋은 운세에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대기란 운세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44세 104세 되시는 분들 경신년에 태어나셨고 백세운성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병지에 속하네요.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도 조금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신은 물론 가족 구성원의 건강에도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 어떠한 일의 중단이나 불의 사고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, 종교 같은 이런 일을 추진하거나 심취하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하는 일이나 사업 아니면 직업적인 면에서 어려움도 따르기 쉽겠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의 건강관리도 좀 신경이 가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56세 되시는 분들 무신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운성에 속하십니다. 천간에 합이 오고 12운성은 절지에 속하네요.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또한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지합이라고 합니다. 부부간이나 이성간에는 서로 간에 호감도 가고 끌림도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절지에 속합니다.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출산이나 육아 아니면 무역이나 유학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지내던 그런 세상과 좀 동떨어진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주변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답답한 그런 심정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혀 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들과 인연도 좀 약하니까 부부간의 화합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11월달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먼저 좋은 날부터 살펴보시면은 2일, 11일, 14일, 23일, 26일 이 정도가 좋은 날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2일날 장성살의 삼합이네요. 학창시절의 동창형들이나 직장 동료분들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그런 분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고 이렇게 장성살 기운이다 보면은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도 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1일날 같은 경우 연살의 방합입니다.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, 소개팅의 기회도 생길 수 있겠고 또 부부간의 연인 간에는 화합을 다지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날,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4일, 5일, 7일, 16일, 17일, 19일, 28일, 29일 이 정도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날, 그 정도로 보입니다. 4일날 같은 경우는 역마살의 충이네요.
역마살의 충이다 보니까 여행이나 나들이 아니면 이동 간에 각종 사고수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, 이렇게 충이 있는 때는 그 부부 간에 갈등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5일날 같은 육해살의 원진입니다. 상당히 어려운 일 가운데 어떻습니까? 원진살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원망이나 갈등, 특히 그 부부 간에도 갈등의 소지가 상당히 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7일날 같은 경우에는 겁살의 육형입니다. 겁살이니까 손재수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닿을 수 있겠고, 이런 날에는 뭐 도난이나 분실 같은 그런 일도 들어 생길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형살이 있으니까 건강관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그 2023년 11월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그 11월 달 월운세와 그 나이별 운세 더불어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